안녕하세요. 9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Part 7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 시간입니다. 제 이름은 이명진이고요. 자, 오늘 단일 지문, 그다음에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세 개 할 건데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advertisement가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상품 광고가 아니라 구인 광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인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 지문당 문제 푸는 시간은 12분에서 아니면 단축해서 10분 정도가 좋겠고요. 지난번 후기 때 어떤 분께서 파트별 시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세 분에서 이 54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자, 단일 지문이 10개 정도가 나와요. 29분인데 단일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문제당 50초 잡으면 26분 정도가 좋고, 그리고 이중 지문 2개 나오는 거 총 10문제죠? 10문제입니다. 9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당 1분인데 풀다 보면 좀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중 지문이 5문제면서 3세트가 나오니까 총 15문제인데 이게 한 15분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가면 좀 당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뒤쪽 문제의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3중 지문부터 먼저 풀어봐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뒤쪽 문제의 배점이 좀 높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문제당 1분 정도 잡으면 대충 운영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54문제 푸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게끔 해서 시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일 지문 푸는 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문의 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러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문의 기본 정보 파악하는데, 기본 정보라는 게 제목이 있으면 제목 읽어주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수신자 발신자 같은 거 확인해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지 내용 전체 다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없다면 첫 한두 문장 정도 읽어주는 것도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로 가는데요. 자, 이때 보기는 읽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리 읽어놓으면은요, 나중에 와서 또 읽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관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기를 나중에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넘버 1을 읽어주고, 자, 문제에서 가장 내가 이 단어가 실마리가 된다 싶은 것들을 찾고 나서요, 본문으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문제 퀘스천 1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문제 몇 개들을 미리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세 개 미리 읽고 한 번에 푸시려고 가는데 제가 해보니,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또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퀘스천 넘버 1 읽고, 이게 근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욕심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연습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퀘스천 넘버 1 읽고 지문 갖다가 보기 선택하는 게 저는 제가 풀어보니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락이 읽으면서 퀘스천 넘버 1의 근거를 찾는데,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보기 읽고 정답을 선택하는데, 이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답에 나올 리는 없지요. 보통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로 재표현돼서 나오니까 같은 단어 나왔다고 찍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5번 과정에서, 즉 문제 읽고 답의 근거를 찾았는데 보기에 없더라 싶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넘버 1에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퀘스천 넘버 1 아까우니까 여기까지 막 읽으려고 해. 그러면 나는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정보는 누적이 된 상태에서 문제는 한 개도 못 풀었으니까 이때부터 약간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추천해 드리냐면, 퀘스천 넘버 1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단락 1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락. 자,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퀘스천 넘버 2 한번 찾아보세요. 읽고 가서 다시 한번 답의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퀘스천 넘버 2에 대한 답도 못 구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디로 틀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퀘스천 넘버 1을 읽었는데, 그리고 답의 근거를 찾으러 갔는데 첫 번째 단락이 끝날 때까지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계속 내려가지 말고 일단 퀘스천 넘버 2 읽고 답의 근거도 지금까지 내가 읽은 거에서 찾아보자라는 게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로 하다가 이제 단락 2개가 누적될 때까지 답이 보이지 않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2개가 누적될 때까지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락으로 가보자라는 거였어요. 이해하셨죠? 좀
혼돈되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답의 근거가 없다 그랬을 때 다음 문제로 갈 것이냐, 다음 단락으로 갈 것이냐.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첫 문제의 답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음 문제에 가서 한 번 더 답의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저 문제 2개가 누적되면 다음 단락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때 얘기고요. 보통은 순서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